저 예전에 처음에 되게 좋아하던 직원이 있어요. 원장님만 평생 쫓아다닐 거예요. 막 이러면서 그 말 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. 난 선생님이 하시는 일도 당연히 100% 즐거움은 아니라고 난 생각해요. 아유 그럼요. 100에 가까운 일이라고는 생각은 하죠. 저도 마찬가지죠. 전보다 돈을 수입이 높아졌다고 돈 걱정이 없을까? 월세가 많아졌다고? 월세가 많아졌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세입자의 민원이 올 확률도 높아졌다는 거고 오늘같이 비가 온 날 전화가 올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거거든요. 근데 전보다는 그게 좀 덜한 부분은 있죠. 얘기하는 것도 저는 얘기하는 걸 사실 되게 좋아하거든요. 얘기도 엄청 많이 하면은 얘기하기 싫어지잖아요. 그건 뭐 선생님도 뭐 아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100에 가까울 수는 있어도 완전히 이상적인 건 없구나 생각도 되게 하는 것 같아요. 예전에 택시를 탔을 때 어떤 분이 제가 너무 막 바쁘고 막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. 그때는 막 일도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수업도 가야 되고 막 이거 너무 바쁘니까 그때 그 택시 기사분 얘기가 생각이 나요.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삶에 되게 당연하죠.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다. 바쁠 때가 좋은 거예요. 스트레스도 좀 있어야죠. 그렇죠. 근데 그 스트레스도 적당히 있어야지 너무 과하면 안 또 돼요. 병이 되고 내 삶에도 지장을 주는 부분이니까 저는 항상 균형을 잡으려고 요새 되게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. 균형을 잡다가 한쪽으로 분명히 쏠리거든요. 그럼 다시 돌아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런 균형을 잡는 게 내 스스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도 드는데 또 내 주변, 내 아내도 될 수 있고 선생님 남편분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고 또 화장실 아까 얘기했을 때처럼 선생님 어머님이 또 적당히 수리해라 이런 균형을 맞춰주는 또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나아가는데 조금 더 오래 나아가는데 도움이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. 네. 오래 할 수 있죠, 저는. 선생님 누구보다 오래 하는 거에서 자신 있는 사람이잖아요. 네. 그렇다면 나는 선생님에 대해서 특히 뭐 경매 안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저보다 훨씬 경험도 많고 걱정할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경매 안에서만큼도 본업에서 하셨던 대로 꾸준히만 한다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조금 더 균형 있는 삶에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전 근데 되게 제 삶이 이렇게 연결돼서 경매로 온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처음 그 집을 사서 어리숙하게 세를 내고 어리숙하게 팔고 문자값을 막판에 또 한 번 계약 다 끊었는데 또 지불하고 그런 거를 겪으면서 내가 다시는 집을 사나 보자 이랬거든요, 한국에서. 근데 이게 결국은 내가 잘 모르니까 자신이 없어서 못 사겠다라는 거였어요. 근데 이제 작가님 만나서 수업을 하고 자신이 생겨서 경매라는 걸 통해서 안전하게 집을 살 수 있고 사실 경매가 다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안전하게 집을 살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오히려 더.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꾸준히 할 거를 생각하니까 더 뭔가 어른이 된 느낌이에요. 전보다 더 성장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전보다 더 그릇이 커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오니까 저도 또 생각나는 얘기가 경매만큼 공평하고 투명한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경매는 사기를 당할 수가 없어요. 오히려 진짜 믿을 만한 부동산에서 사기를 당할 확률도 높은 거고 차를 살 때도 중개상한테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거. 선생님도 상처를 받은 거는 그 물건이나 행위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. 사람이란 말이에요. 선생님 맞아요. 직원분들한테 상처를 받는 거지 저는 이 부동산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. 이 물건 자체에서 상처받을 건 없지. 근데 물건은 배신을 그렇죠. 안 하죠. 선생님도 여기 명도하면서 어쩌면 채무자, 여기 세입자 이런 부분에서 불편한 게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. 이게 또 되게 모순적인 게 뭐냐면 전 되게 사람을 어쩌면 좋아하는 이미지일 수도 있거든요. 사람을 정말 조심해요. 그리고 사람 되게 많이 만나는 것처럼 저는 보일 수도 있는데 사람을 안 만나는 노력도 되게 많이 해요. 조심하는 거죠. 항상 사람한테서 불편한 게 생긴다고 생각도 들어요. 물론 사람 덕분에 좋은 일도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. 맞아요. 그게 참 모순인데 저도 그랬거든요. 이제 가르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되게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저 예전에 처음에 되게 좋아하던 직원이 있어요. 원장님만 평생 쫓아다닐 거예요. 막 이러면서 그 말 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.
제가 막 일본에 막 박람회 다 데리고 다니고 막 이랬었어요. 근데 좀 아끼는 친구. 예. 근데 박람회 갔다 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나갔는데 그 친구 내보내면서 제가 문 닫고 샵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어요. 그때 남편이 또 이제 멋있게 나타나서 저를 데리고 집에 갔는데 그때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어요.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던 직원이고 정말 맞아. 상상도 못했었다. 맞아. 근데 너무 어리숙했던 거죠. 상상을 당연히 했었어야죠. 모든 관계는 그렇게 끝날 수 있고 그렇죠. 가까웠기 때문에 사실 상처가 되는 관계죠. 맞아. 그래서 늘 가까울수록 더 노력하고 상처 안 주려고 해야 되고 늘 계속 관계가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저는 가까운 관계도 잠깐 멀어져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저도 집에 어쩌면 평일에는 맨날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럼 맨날 와이프랑 같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일부러 나와요. 저는 여기서 저 할 말 있잖아요.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저희 남편이고 그래서 남편하고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게 너무 좋고 근데 그 사람은 아닐 거잖아요. 저는 뭐든 같이 하는 걸 좋아해요. 저 성향이 선생님 남편분은 아닐 거예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저는 늘 이 얘기를 해요. 나의 직업은 남편을 위해서 하늘에서 준 거다. 왜냐면 전 이 일을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바쁘잖아요. 네. 그래서 얼마나 건강한 관계가 됐어요. 맞아, 건강한 단어. 그 단어 좋네. 네, 진짜 건강하거든요. 왜냐면 남편은 늘 공평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. 팀워크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파트너십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서로 나 하나만 희생, 남자니까 슈퍼맨 이런 거 없는 사람이에요.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. 전 그것도 맞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이제 그런 시간적인 건 근데 제가 약점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거든요. 첫사랑을 만나면 결혼할 거다. 뭐 이런 개념 있어요. 친구 하나 있으면 이 친구 내 거. 진짜 나쁜 인간관계 아주 안 좋은. 선생님도 그래. 이 사람 욕심이 좀 있었다는 생각은 좀 드네. 그냥 저는 한 사람만 보는 걸 좋아했어요. 그러니까 일도 하나 잡는 거. 일도 하나만 막 한 지독하게 하는 놈만 건데 막 이러면서. 사람에 대해서는 너 하나만 이런. 네, 그러니까 저는 저의 어렸을 때 꿈이 그거였어요. 현모양처 꿈, 그리고 첫사랑하고 결혼하고 진짜 안 어울린다. 그쵸? 다 그래요. 내가 어떻게 생겼길래 그렇게 안 어울릴까 싶을 정도. 좀 그 성향이 근데 그래요. 그래서 그렇구나. 이 사람하고 모든 걸 나누고 싶어. 근데 저희 언니가 저한테 명언을 남겼어요. 답답해. 숨 막히게 할 네, 수도 진짜 있죠. 숨 막혀서 어떻게 사냐고. 근데 저희 남편은 그런 걸 너무 이해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어도 숨 막힐 수 있는데 저한테 이런 직업이 있다는 게 얼마나. 하늘에 주신 직업이라고 생각하죠. 네. 그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사람 관계도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. 맞아요. 이제 좀 끝내려고 했는데 선생님 한마디만 나오면 한 10분 동안 또 이어서 얘기를 하니까 한마디 내뱉는 게 조심스럽다고 생각이 드는데 말하다 보니까 공감이 되게 돼요. 진짜로. 저도 되게 그렇거든요. 사람을 너무 좋아하니까 사람 상처가 되게 많은 거예요. 큰 상처는 아닌데 작은 상처들이 막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저 스스로 되게 보호하는 거예요. 거리를 둬야지 오래 볼 수 있구나를 알게 된 게 저의 좀 나름의 욕심인 거죠. 이게 그리고 내 스스로한테 좀 편안하다고 생각도 들어서 지금 하는데 좀 불편한 게 예전보다는 좀 덜하다면 이거는 계속 좀 유지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선생님도 사람에 대해서 상처가 누구보다 많은데 선생님이 또 공감을 해주시니까 그러면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선생님과 대화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집도 공개해 주시고 선생님 하시는 일, 업 그리고 경험 같이 나눠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, 선생님. 요거 해야 되잖아요. 좋아요, 구독. 아유.